자,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독서, 그죠? 예. 과학기술 9번째, 그죠? 예. 교재 페이지로 보면은 203페이지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일단 따라 나눠봅시다. 자, 에너지 대사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인체는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앞에다가 3.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인체 내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앞에다가 4. 그 전체적으로 4개 달라고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건데, 그죠?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혹은 저희 같은 부류들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푸근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 야식을 즐기니까 이게 다이어트가 잘 안 돼. 예. 그렇다고 제 몸무게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달리기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야, 이거 달리기를 하려 했더니만은, 제가 한번 뛰어봤어요. 뛰어봤더니 200m를 못 뛰더라고요. 예. 또 200m 뛰고 나면은 또 걸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죠? 예. 그, 캐럿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가 이제 달리기 같이 할 사람 모집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 예. 일단은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니까 나이 때 그런 거지. 아니면 저의 이제 운동에 관한 이야기. 저는 이제 흔히 런니니, 뭐 달리니 정도 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예. 일단은 덜 먹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게 제일 우선시 되겠더라고. 그죠? 예. 예. 참, 이 다이어트가 이게 그렇게 힘드네요. 그죠? 예. 자, 여하튼 간에 뭐 제가 이제 뭐 비만 아닌 비만, 뭐 비만을 할까요? 그죠? 오케이, 비만은 2요. 그죠? 예. 보니까 여기 우리 반 학생들도 보니까는 비만이 지금 좀 있네. 그죠? 예. 자, 오늘 글 열심히 읽어가지고 우리 한번 다이어트 성공 해봅시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보세요. 에너지 대사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또 사용하는 과정으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섭취를 통해서 체내에 유입되는 음식물은 그대로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고 뭘 거친다고요? 소화 과정을 거쳐서 체내 각 조직에 공급된다. 맞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각각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어우야, ATP로 ATP 전환 다시 몇 줄 쫙 쳐놓고요. 뭐, 이건 여러분 벌써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TP로 전환된 후에 필요한 조직에 어떤다고요?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로 어떤다고요? 소위 바로 사용되지 않는 또 탄수화물 일부가 존재하겠죠. 그죠? 예. 그 일부는 무슨 형태로? 포도당 다시 몇 줄자. 그래서 포도당의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 뭘 바뀐다고요? 이쪽가 ATP로 전환된다. 몇 줄자. 됐나요? 예.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예. 저는 뭐 읽으면서 바로 탁탁 들어오네요. 그죠? 예. 제 몸에 관한 이야기일까. 그죠? 예.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섭취된 에너지와 인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당연하죠. 그죠? 예. 그렇지만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상태가 지속된다. 조처를 두한 얘기 같네요. 그죠? 많이 먹은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남는 에너지는, 아이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방산으로 전환된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방세포에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된다. 소시안 지금 제 배 보는 친구 있는데 죽여버린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제 배를 호주하고 너희들 배를 봐라. 됐습니까? 똑같다. 됐니? 예. 그래서 지방세포에 저장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당연히 된다고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검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 비계덩이 같은다고요. 무지하게 큰 것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방산이,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갈로 딱 열고요. 됐습니까? 예. 지방산이 과도하게 이제 축적이 되면, 됐나요? 예. 그럼 저 앞에 지방세포에 다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체내의 에너지 조절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고칼칼로 딱 넣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문제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방산이 과도하게 축적됐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비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질환 발생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되겠니?
다이어트 해야 되겠지. 그죠? 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죠? 예, 오늘이 지금 5월 19일이죠. 그죠? 5월 19일이죠. 제가 5월 19일 새벽 2시에, 그죠? 예, 119 구급차를 타고 제가 병원에, 그죠? 응급 환자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수업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병명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만도 하나의 요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을 빼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들어요. 이건 제 건강을 위해서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저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예.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예. 왠지 저 뒤에 있는 친구들 보기에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좀 뭔가 조금 거대해 보인다. 그죠? 내가 학교 이름은 절대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예. 아까 뭐 얘기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하튼 우리 같이 한번 달성해보자. 그자? 예, 건우야. 됐니? 예. 자, 미안합니다. 예, 삐리리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은 에너지 대사가, 그죠? 예, 특히나 이제 뭐가 지방산이 과도하게 축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앞에서 우리의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소비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너무 어려운 질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자,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이, 이때 말하는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건 뭐야? 먹는 건 많은데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 자, 그 불균형이 섭취한 음식물의 양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많이 먹어서, 그건 적게 움직여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뭐다? 다시 미주처럼 표현합니다. 인체의 에너지 소비는 기초 대사량, 그 다음 음식물 소화 중에 열 발생, 그다음 신체 활동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예. 바로 우리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죠? 예. 그래서 인체 내의, 그죠? 예. 에너지, 그죠? 예. 불균형이 나타난다고요. 예. 불균형이 나타나는, 그죠? 예. 그 원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찾아보자라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그럴 때만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기초 대사량과, 그죠? 예. 그래서 기초 대사량과, 자, 또 뭐 관련이 있다고요? 봤더니 음식물 소화 중에 열 발생, 그죠? 예. 음식물 소화 중에 일어나는 열 발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요? 신체 활동, 됐습니까? 예. 신체의 활동 같은 것이 된다고요? 그 원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 중에서 다시 갑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초 대사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 어이구야, 다시 숫자 하나 또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60에서 70%를 차지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초 대사량의 문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60에서 70%를 한다고요? 차지한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근육량과 대사율에 따라서 당연히 뭐 한다고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됐습니까? 예. 저 앞에서 기초 대사량 뭐예요? 결국은 내가 개인의 근육량, 다시 말하면 대사율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잖아.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동일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더라도 에너지 과잉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다면은 같은 양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제대로 운동을 하고 한 사람은 운동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운동하지 않은 사람의 몸에 뭐 한다고요?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 됐습니까? 예. 자, 또한 또 갑니다. 지방 조직의 특성도 지방 조직 특성 및 출자 에너지 소비에 뭐 한다고요? 차이를 만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럼 또 하나 더 나왔네요.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 바로 지방 조직의, 그죠? 지방 조직의 무엇도? 그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됐니? 예. 에너지 소비에 차이를 만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말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뭐 간혹가다 그냥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됐습니까? 예.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건 좀 이따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나라는 건데. 자, 갑니다. 보세요. 자, 백색 지방 세포는 됐습니까? 예. 무엇은요? 백색, 그죠? 예. 지방, 예. 세포라고 하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백색 지방 세포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색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과잉 섭취는 이 지방세포의 에너지를 뭐 한다고요? 축적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죠? 예. 반면 다시 세모가 쳐놓고요. 여기부터니까 이제 밑줄 쫙 쳐야 되겠죠? 갈색 지방세포는, 저는 이게 좋아요. 됐나요? 예. 그런데 갈색 지방세포는 보세요.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활성화되어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이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만다고 기여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백색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만다고요 축적시키는 데 비해서 그죠? 예. 무엇은요? 갈색 지방세포는 됐습니까? 그 에너지를 어떤다고요? 소비를 하는데 어떤다고요? 주안점을 둔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기여한다. 하지만 다 세모깡 쳐놓고요. 그죠? 예. 자, 무엇이요? 갈색 지방 세포의 활성도가 낮으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서 에너지 균형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더라.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갈색 지방 세포의 활성을 한다고요?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다. 됐니? 예, 됐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 그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죠? 백색 지방세포가, 그죠? 예, 더 많은 운동을 하잖아요. 갈색 지방세포는 없습니다. 됐나요? 예. 슬픈 일이죠.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 개,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지방 조직의 특성까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거기다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인체는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다시 밑줄자, 그걸 말한다고요? 항상성을 지니고 있더라라고 하는데, 자, 이는 다시요, 에너지 대사에서도 또 만다고요? 중요하게 작용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다시 세 번의 단락에서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무엇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보세요. 인체 내의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그죠?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라는 거, 그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도 알아요. 됐습니까? 예, 저도 잘 압니다. 당연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그걸만 중요한 건데, 그죠? 예, 알아요. 자, 근데 여기에, 다시 볼까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다고요? 호르몬이, 그죠? 예. 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예. 저도 잘 압니다. 예. 이런 말 많이 하죠. 비만은 유전된다. 됐습니까? 예, 비만 유전. 나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아는데 실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됐니? 예, 참. 계속 갑시다. 예. 그래서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다시 또 할까? 쳐놓고요. 스페셜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내용 다시 밀쳐야 되겠죠. 뇌의 시상하부는 체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고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여 적절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하, 뇌의 됐나요? 예, 시상하부의 역할이다. 됐나요? 예, 그래서 적절한 됐나요? 예. 음식을 어떤다고요? 섭취하도록, 그죠? 예. 일종의, 뭐 한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뇌의 시상하부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거기에 다시 갑니다.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그죠? 제 배 보지 마세요. 예. 체지방이 증가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뭐가 늘어난다고요?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더라. 자, 그러면 되겠네요. 체지방이 어떤다고요? 증가하게 되면은, 자, 뭐 나냐? 렙틴에 어떤다고요? 증가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다시요. 호르몬의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렙틴의 증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자, 어디에?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뭐 한다고요? 억제해버리더라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러면 얘가 어떤다고요? 식욕을 어떤다고요? 억제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다시 갑니다. 보세요.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어떤다고요? 에너지 소비를 어떤다고요?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자,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니, 미안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죠? 예, 렙틴이 어떤다고요? 분비량이 늘어나서, 그죠? 예, 어디에다가? 저 시상하부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식욕 줄여.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에너지 소비를 더 증가시킨다. 그거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다시 세모가 낮춰놓고요. 다시 밑줄 좀 봐봐. 이 렙틴의 농도가 높음에도 시상하부가 이에 뭐 한다고요? 반응하지 않는다. 자, 이걸 말한다고요?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 렙틴 저항성 다시 내볼까? 맞춰놓고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면은 결국 식욕 억제 기능이 뭐 한다고요? 그래, 저하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렙틴에 뭐 한다고요? 저항성이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렙틴의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시상하부에, 그죠? 예, 그걸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뭐 한다고요? 식욕의 억제 기능이 어떤다고요? 낮아지게 된다. 됐나요? 예. 이 나쁜 렙틴 저항성, 이래 됩니까? 됐나요? 예, 렙틴 저항성은 나지 마. 렙틴이 좋은데. 됐나요? 예. 자, 그러면 또 갑니다. 그죠? 예. 자, 이러한 저항성은, 다시 말해, 렙틴 저항성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렙틴 저항성은, 그 다음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이 뇌 시상 하부가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욕을 억제시켜줬는데, 식욕 억제 기능이 저하돼 버렸으니까 계속 먹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가 감소해서 에너지 불균형이 악화된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성, 다시 말해 렙틴 저항성은 렙틴 자체의 결함보다는 결국은 시상하부 수용체의 감수성이 저하되어서 결국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나? 예. 자, 또 갑니다. 이제 보세요.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그렐린은 공복 상태에서 또 증가하여 식욕을 촉진하며 식후에는 또 어떤다고 감소하는 거다. 그럼 내 몸에 그렐린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예. 자, 어디에서? 위에 있는 무엇이요? 그렐린은 자, 그 역할이 어떤다고요? 식욕을 어떤다고요? 촉진을 시키는 거야. 됐습니까? 식욕을 촉진시키고요. 됐니? 예. 그러면서 증가해서 식욕을 촉진하고 식후에 밥을 먹고 나면 식후에는 당연히 어떤다고요?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복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떤 밥 먹고 싶다라고 생각 들겠죠? 그거 이제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그렐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바로 이 그렐린은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소위 감소시켜준다. 됐나요? 예. 감소한다. 하지만 다시 세모깡. 역주 다음이죠. 어떤 사람은 또 전해요. 됐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식사 후에도 그렐린 수치가 충분히 뭐 한다고요? 감소하지 않아서 음식물을 과도한 섭취로 이루어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렐린 수치가 됐나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소변에서 감소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감소하지 어떻다고요? 않으면 결국은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자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먹게 만들더라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다고? 얘가 어때? 감소하지 않아서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레인이 많다라고 하면 계속 먹어라 이런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식욕 촉진 기능이 어떤다고 줄어들지 않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물을 어떤다고요? 섭취하는 일종의 과도한 됐나요? 예. 섭취를 불러일으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보세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다시 내볼까? 이렇게 바랍니다. 이제 어디에서? 그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제 또 인슐린이다. 인슐린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인슐린은 보세요. 혈액에 분포하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얘 역할이죠, 그죠? 예, 포도당 흡수를 그죠? 예, 촉진하고 됐습니까? 예. 동시에 이제 글리코젠 합성을 증가시켜서 그죠? 예, 글리코젠 됐나요? 예, 합성을 또 역시 증가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혈당량을 어떤다고? 낮춘다. 그렇지? 혈당량을 어떤다고요? 낮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낮춘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당뇨 같은 거 있는 사람들, 그죠? 예. 먼저 인슐린 주사 맞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죠? 글루코젠 합성을 증가시켜 혈당량을 낮추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또 나타나. 그 인슐린에 대해서 뭐 한다고? 저항해버리는 거야. 그죠? 예, 발생하면은, 결국은 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체내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은 지방 축적이 촉진될 수 있더라. 그럼 얘 그대로 또 가면 되겠네. 그죠? 예. 결국은 인슐린에 대한, 됐나요? 뭐가 나타나면요? 저항성이 어떤다고요? 나타나 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 대사가, 그죠? 당 대사가 어떤다고요? 원활하지 않으면서. 됐니? 예. 그러면서 결국은 체내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고, 그죠? 에너지 균형이 어떤다고요? 그렇지. 무너지면서, 자, 제일 중요한 거, 결국은 지방 축진, 그냥 지방의, 그죠? 예, 축적이, 그죠? 예, 뭐한다고? 촉진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슐린도 중요한 호르몬 작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한편 이제 혈당력이 낮을 때에는 또 췌장에서 미쳤까요? 글루카곤이 또 분비되더라. 됐습니까? 예. 자, 췌장에 무엇이요? 아하.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것 됐나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분비가 되는데 됐니? 예. 자, 얘가 이제 분비되어서 간에서 이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요. 자, 혈중으로 피 가운데로 배출되도록 해서 결국은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글루카곤은 어떻게 한다고요? 혈당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지금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잖아요. 자, 호르몬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래놨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호르몬 지금 몇 개를 제시하는 거야? 렙틴이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렐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예. 됐나? 그러면서 이제 글루카곤도 물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문제는 그 렙틴에 뭐가 나타나면요?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요. 맞습니까? 또 그렐린이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정상적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어떤다고요? 다시 저항성이 나타나면요.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글리카곤도 결국은 어떤다? 정상적이지 않으면 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또 뭐가 나타난다? 비만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싫은 게 여름입니다. 왜 여름 싫은데요? 그죠? 비만 내리거든요. 됐습니까? 예, 정말 싫어요.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204페이지 갑니다. 됐나요? 예, 됐어요. 예. 자, 여러분들 고수 칠 줄 압니까? 그죠? 고수 칠 줄 알죠? 그죠? 예. 저는 제일 싫어하는 광이 비광이에요. 됐습니까? 예. 정말 싫어요. 됐습니까? 예. 맨날 비만 쳐먹고. 아이, 정말 싫어요. 비만도. 됐나요? 예. 아유, 자, 계속 갑시다. 레벨 달력입니다. 인체 내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자, 인체 내에서 에너지 어떤 균형에 문제 생겼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발 그냥 비만이라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이걸 좋은 말로 해가지고 에너지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회복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변경하거나 환경 조절 등의 접근을 나도 안다고요. 됐습니까? 예. 나도 안다고요. 그래서 먼저 뭐 하자고? 먼저 동안 찾아봐. 이거 우선 누가 있어? 운동 중에 신체 활동은 단기적으로 총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소비 기반을 확장한다. 나도 안다고요. 그리고 음식물 섭취량 조절 알죠? 규칙적인 섭취 알죠? 섭취 속도 뭐라고요? 소위 말해서 입에다가 100번 씹으라는 얘기 다들 알아요. 됐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이 호르몬의 이상작용을 뭐 한다? 완화시킬 수 있더라. 안다고요. 수면 부족 안다고요. 잠 잘 자라는 거 됐나요? 예. 그 글레린 증가, 렙틴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렙틴 감소로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렙틴의 저항성과 똑같은 것이고 됐나요? 그다음 그렐린 증가 됐습니까? 예. 식욕을 더 촉진시킨다. 됐습니까? 예. 됐니? 안다고요. 됐나요? 이어짐으로 충분한 수면도 에너지 균형에 도움을 준다. 좋아요. 또한 적정한 추위 노출 안다고요. 됐나요? 나도 겨울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갈색 지방 세포의 작용을 촉진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늘릴 수도 있더라. 안다고요. 예. 최근에는 백색 지방 세포가 나쁜 놈, 그죠? 예, 갈색 지방 세포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베이지 지방 세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지면서 에너지 대사 개선과 체내 에너지 균형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도 주목받고 있더라. 좋습니다. 이처럼 패턴을 깡 쳐놓고요. 다시 미숫자. 에너지 항상성은 다수의 생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지되는 체계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대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조건이다. 나도 안다고요. 네. 이거 왜 모르겠냐고요. 그렇죠? 네. 앞쪽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다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니? 알잖아, 그지? 그래. 뒤에 너도 알잖아. 그렇지.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문제 풀어갑시다. 그죠? 자꾸 읽을수록, 그죠? 네. 답답해집니다. 자, 1번 문제. 위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이고야, 미쳤다. 위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다시 미숫자로 적절하지 않은 거. 헤이,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지? 그래, 또 주어버려서 끊자.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선지 1번 끊어볼까요? 에너지 섭취와 소비 불균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벌써 끊자. 됐습니까? 예, 뭐예요? 비만이지, 뭐. 자, 다시. 섭취된 음식물이 에너지 소비되기 거치하는 과정. 음식물을 필요 이상 섭취해야 하더라도 식욕이 계속되는 이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개선과 균형 회복을 위해 새롭게 주목받는 방법. 하지만 에너지 대사 관련 호르몬의 원활한 작용을 위한 적정 수면 시간의 양과 수면 방법. 그거 있었니? 없었잖아요. 답 몇 번? 5번 됐나요? 왜 간단한 내용을 집을 준지 알겠죠? 그죠? 오케이.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어에서 끊어서 그 내용이 앞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2번 문제.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 뭐예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쓰니까 내용 일치불치 문제지. 뭐 없으면 내가 모를 거고요. 있으면 알 거고요. 그죠? 예.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좀 시크해지지? 지문이 그래서 그런 거야. 미안합니다. 됐나요? 예. 자, 미안한데 1번, 4번 그냥 같이 볼게요. 됐습니까? 1번 보세요. 신체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쳐볼까요? ATP가 필요하다. 밑줄 자. ATP라는 건 맞나? ATP 어디 있었지? 제일 첫 번째 달락. 맞습니까? 예. 자, 첫 번째 달락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게 되면은, 그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각각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된 에너지원인 뭘로 전환된다고요? ATP로 전환된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네 번째 선지 다시 봅니다.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은 됐나요?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대로 에너지원을 활용되나? 에이,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다음 갑니다. 그죠? 예. 보세요.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일부는 뭘로? 포도당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이제 필요할 때에 바로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ATP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대로 에너지로 활용된다. 맞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답은 뭐 4번 정도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에너지 항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뭐 에너지 항상성이라는 건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에너지 항상성은 다수의 생리 요인과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지되는 체계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에 관한 이야기야? 에너지 항상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결국 뭐의 문제겠어? 이건 내용 일치불치 문제로 봐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합니다만 각각의 선지에서 제가 밑줄 끌 거면 조금 밑줄 끌고 갈게요. 선지 1번 뇌시상 하부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선지 2번 됐나요? 예. 인체 내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 밑줄자. 음식물 섭취량 줄여. 다시 밑줄자. 그 다음 선생님 한번 식사 전에 배고픔을 느낀다. 밑줄자. 공복 상태에서 배고픔을 느낀다. 그래서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이기기 위해서 미쳤까요? 그렐린 수치의 변화 때문 밑줄자. 그 다음에 선생님 4번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다시 밑줄자.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선지 5번 지방세포의 크기가 충분히 커져.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자, 방금 밑줄 친 부분이 앞에 지문에서 어디를 찾아가 봐야 될지, 그죠? 예. 알려주는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미안한데, 선지 5번 바로
볼게요. 그죠? 보세요. 지방세포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물어보자. 지방세포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락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자,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6번째 줄. 우리 앞에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섭취된 에너지와 인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만,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남는 에너지는 어디에? 지방산으로 전환되어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그럼 손 조금 다시 봐봐요. 지방세포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인체가 소비한 후 남는 에너지가, 미쳤까요? 인체가 소비한 후 남는 에너지가 지방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대사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맞니? 아니잖아요. 남는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그래서 지방산으로 전환되어서 그래서 지방세포에 저장되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순서 바뀌었죠.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지방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예. 바로 지방산이 이렇게 나중에 지방세포에 저장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됐나?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 끝.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아휴, 자, 4번 문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 4번의 보기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요즘 희망을 얻습니다. 됐나요? 예. 무슨 얘기냐? 자, 위글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자, 이제 보기 내용 가볼까요? 예. GLP-1 다시 내볼까? 연천이클합니다. 신이 주신 축복물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나요? 예. GLP-1은 원래 장의 L세포에 분비되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위산의 배출을 지연시키며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더라. 원래 그게 GLP-1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예. 좀 있죠? 식욕 억제 역할을 해준다. 됐나요? 식욕 억제. 됐나요? 예.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유사체. GLP-1 유사체 다시 내볼까? 좀 그럽니다. GLP-1 유사체가 있네요. 는 혈중에서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서 효과 지속 시간을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거기에 GLP-1의 유사체는 자미속과 시상하부의 작용 밑줄자. 그래서 식욕을 감소시켜. 오, 굿. 렙틴의 분비량 관여 다시 밑줄자. 식욕 억제 효과를 더 극대화. 오헐. 거기다 GLP-1 유사체는 글레린의 분비 작용 밑줄자. 됐나요? 네. 그래서 공복감을 줄이고 음식수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굿. 또한 이 약물은 췌장에서 밑줄까 인슐린 분비 촉진 밑줄자. 혈당량을 조절하고 위의 운동을 늦추어서 음식물 소화및 흡수를 조절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낸다. 최고의 약품이죠. 됐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이 몸에 지금 약을 먹어야 되겠니? 아니죠.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다 그 생각하나요? 됐니? 예. 적절한 것은 물었습니다. 그럼 선지 1번 그대로 할게요. 자, GLP-1 유사체는 됐나요? 예. 지방세포 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밑줄까요? 지방산을 분해한다. 다시 밑줄자 주목기 바랍니다. 됐니? 예. 에너지 섭취를 유발한다는데 아니죠. 일단은 GLP-1의 유사체는 저 앞에 GLP-1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죠? 그럼 봐봐요. 지방세포 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산을 분해하는 것은 아니죠. 됐습니까? 그게 없어요. 됐니? GLP-1의 역할에서는 지방세포 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산을 분해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죠? 그럼 틀렸고요. 선지 2번. GLP-1 유사체는 자, 밑줄까? 백색 지방세포에서 직접 분비된다. 이게 약이잖아요. 이 약이 백색 지방세포에서 직접 분비된다고? 그러면은 백색 지방세포는 난 족개지 봐줘야 되겠네? 이걸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틀렸고. 선지 3번. GLP-1 유사체는 인슐린과 렙틴의 분비량을 동시에 크게 증가시켜서 좋습니다. 됐나요? 예. 그런데 미쳤까요? 그렐린 변동과 무관하게 포만감을 유도하나? 아니죠. 됐나요? 저 위에 보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GLP-1 유사체는 그렐린의 분비에도 작용해서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말하고 공복감을 줄이고 음식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렐린 변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선지 4번. GLP-1 유사체는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지는 못하나. 자, 보세요. 백색 지방세포를 갈색 지방세포로 백색 지방세포를 갈색 지방세포로 전환시킨다고요? 그것도 맞지가 않죠.
니 예. GLP-1 요소 자체가 백색 지방세포를 갈색 지방세포로 전환시킨다. 에이, 여기서는 그냥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럼 선제 5번. GLP-1 유사체는, 자, 시상하부에 작용하는 동시에, 왜요? 세 번째 줄, 보기 세 번째 줄 있죠? 시상하부에 작용한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렙틴의 농도를 높인다. 렙틴 농도 높인다. 렙틴 됐습니까? 예, 높이면은 식욕 억제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 렙틴 분비량에 관여해서 식욕 억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것은 렙틴의 분비량을 어떤다고 농도를 높인다. 맞잖아요. 그죠? 또 그렐린 수치. 그렐린은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데 됐습니까? 예. 그렐린은 어떤다고요? 식욕을 촉진시키는데 이후에 식후에는 어떤다고 감소시켜. 됐나요? 근데 그렐린이 감소하지 않으면 과도한 섭취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렐린 감소해야 될까요? 감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소돼야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렐린 수치를 낮게 만들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게 된다. 또 몇 번이야? 그러면 5번 끝.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됐나? 그죠? 예. 자, 206페이지 5문제, 뭐, A에서 E 바꿔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하게 되면, 뭐, 선지 2번이라는 거 바로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이 질문,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왜 읽을 때마다 전 짜증이 날까요? 그죠? 예. 자, 오늘 수업 내용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운동합시다. 그죠? 예. 살 좀 뺍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